저는 베스트셀러의 법칙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베스트셀러의 조건. 이렇게 시장에서, 아니, 책방에서 베스트셀러 쫙 봤더니 어떤 기준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책을 사십니까? 책을 골라요. 1순위가 뭘까요? 나 이거는 무조건 산다. 제목도 안 보고 사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제목도 안 보고 책을 사는 경우. 네? 네. 정답입니다. 그 작가 보고 사면 제목도 안 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신간이 나왔대. 그럼 무조건 들어가서 삽니다. 이게 첫 번째 1순위입니다. 명성. 누가 썼냐는 겁니다. 책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 누가 썼냐. 물론 이거는 명성을 쌓은 사람만 가능하겠죠. 명성을 쌓은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제목도 안 보고 이렇게 클릭해 주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제 바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자, 그럼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명성이 없겠죠. 없으니까 요거는 일단 하면 뭐 목표를 두고 두 번째, 이건 노력해 되는 게 아니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컨텐츠더라. 매력 있는 컨텐츠다. 근데 과연 이 매력이 뭐냐? 저는 시대에 맞는 매력 컨텐츠더라. 매력이 일종의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정답 있는 거 아니죠. 매력 어떤 게 매력이냐?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매력을 따지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대라는 어떤 트렌드라는 게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콘텐츠더라. 자, 세 번째는 역시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고, 입소문 이런 것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해줘야 할 일인 거죠. 이게 WCM 법칙입니다. 또 하나는 과연 읽기 좋은 도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저는 이제 ISV 법칙이라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ISV 법칙 첫 번째는 역시 흥미가 있는 것, 역시 매력 있는 콘텐츠더라. 일단은 잘 읽힌다. 뭐가 잘 읽히느냐? 시대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가 있는 책이 잘 읽히더라. 두 번째는 책 속에 스토리가 있는 것. 특히 내 스토리가 있는 게 사실은 잘 읽히죠. 나의 이야기. 두 번째는 예화죠. 옛날 이야기. 뭐 이솝 이야기 이런 거. 또 그 사마천의 사기가 상당히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 동양 고전으로 굉장히 그 예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가져옵니다. 동양은 사기, 서양은 헤로도토스. 이런 책들이 이런 예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연설을 하고 좋은 글을 쓰려면 이런 고전을 읽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들, 스토리들, 역사적 사실을 가져오는 것. 또 하나는 써먹을 수 있는 것. 써먹고 뺏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좋죠. 특히 이제 연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늘 이런 걸 많이 찾죠.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책 속에서 뭔가 써먹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글을 쓴다면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야 되겠죠. 많이 담으면 그 사람들한테 읽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게 받고 써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와 읽기 좋은 도서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니까 역시 컨텐츠더라. 컨텐츠를 잘 만들고 그걸 잘 버무려서 내 책 속에 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쓰는데 상당히 그 성공이냐 실패냐에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더라. 제가 본 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 컨텐츠가 있다. 저는 이제 나만의 컨텐츠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과연 나만의 컨텐츠가 있다면 이제 쓸 수 있는 게 다양하죠. 그래서 글쓰기도 할 수 있고, 뭐 글쓰기가 이제 뭐 다른 면으로 블로깅을 할 수도 있고, 블로그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책쓰기 할 수 있고, 요새는 이제 뭐 유튜버들이 워낙 많으니까 유튜빙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해봤는데요. 유튜버의 활동 이런 것도 사실은 나만의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뭐 유튜버의 형태도 여러 가지인데, 뭐 저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결국은 거기다가 내 컨텐츠를 어떻게 버무려서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과제죠. 어떻게 하면 좀 흥미롭고 재밌게 할 것인가. 결국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또 아까 문장력처럼 뭐 예능의 기술이 있다. 연예인처럼 뭐 잘생기고 예쁘고 뭐 이런 사람이 사실은 더 좋은 조건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컨텐츠에 따라서 우리가 고객이 선택이 되느냐에 어떤 좌우되는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만의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나만의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뭐 생각보다 방법은 많이 있어요. 내 주변에서 찾아보면 내 컨텐츠를 만들어낼 만한 게. 그러니까 컨텐츠는 그냥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죠. 의도적으로 만들어야죠. 저는 여행 많이 추천하고, 리뷰도 제일 쉽죠. 컨텐츠 만들기 제일 좋은 건 리뷰예요. 리뷰인데 어떤 리뷰냐? 뭐 책 리뷰냐? 뭐 그림 리뷰냐? 뭐 영화 리뷰냐? 여행 리뷰냐? 이것도 열심히 하면 일정 물량이 만들어지면 내 컨텐츠가 되죠. 제일 쉬운 게 그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나만의 어떤 분야를 연구한다. 뭐 아까 논문 같은 게 이제 전문성 있는 컨텐츠죠. 어떤 분야에 깊이 공부하면 당연히 그런 컨텐츠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냥은 안 되겠죠. 여기에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죠. 여행에 가도 그냥 막연히 그냥 패키지 여행 갔다 오면 내 컨텐츠가 안 생기죠. 가더라도 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거기 가야 할 장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많이 알고, 그리고 가서 확인하고, 가서 느낌도 조금 더, 느낌을 더 많이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나만의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콘텐츠의 방향이 어느 정도, 나는 이쪽에 좀 강점이 있고, 재미가 있고, 뭔가 누릴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거를 좀,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좀 깊이 읽고, 생각하고, 쓰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남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식이라는 건 얼마든지 뭐 여기저기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지식인 형태고, 오히려 예전에 그 지식 전문가들의 힘이 약해지는 시대예요. 누구나 지식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니까.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출처는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나만의 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내 생각, 어떻게 하면 나의 경험, 어떻게 하면 내 글, 이걸 버무릴 것인가, 이게 사실 제일 고민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와다나베 쇼이치가 얘기했던 능동적 지적 생활자, 읽고 쓰고 경험하고 계속 알려서 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이런 활동들이 나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의 현장을 늘 찾아갑니다. 물론 현장 가면 거기 가면 지식이 없어요.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이 이미 내가 알고 가야 되겠죠. 현장 가는 이유는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식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지식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책 속에 있는 글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의 생각을, 나의 감상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그러려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